저는 내년, 내후년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내년도에 미친 전세, 미친 월세 이런 키워드가 내년 한 가을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저는 늦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1년이 지나서 혹시 이 영상을 딱 클릭한 분이 있다면 늦은 거예요. 25년 지금 이 시기에 보고 있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니죠. 맹구님, 네. 저희 구독자분들 중 대부분이 네. 1주택자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무주택자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2025년 말도 되었고 2026년 네. 1주택자 분들에게 앞으로 변화될 사항 같은 거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변화도 좋고 네. 앞으로 뭔가 조심해야 할 것들 2025년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질지에 대해서 네. 알려주세요. 사람들은 내년도 부동산 전망 좋아하겠죠. 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근데 저는 역으로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바꾸라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실 겁니까? 라고. 왜냐면 집값을 올리는 게 누군가가 집을 살려고 달려들어야 오를 거고 팔려고 달려들면 집값이 내릴 거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이 집을 어떻게 하지? 이걸 빨리 처분할까? 많이 올랐으니까. 아니면 갈아타기를 할까? 아니면 계속 그냥 보유할까? 거기에 저는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 2년 동안 이 시장을 움직인 주체가 1주택자잖아요. 지금 1주택자가 최근 들어서 이제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금 짚어보면 좀 미래를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최근 1주택자 분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제가 만나는 분들은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갈아타기 하려고 진짜 엄청나게 움직였던 분들이에요. 네. 근데 최근에 완전 올스탑 됐죠. 왜냐면 이제 1주택자에서 기존 집을 정리하고 갈아타기를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거든요. 좀 더 상급지로. 근데 지금은 이제 매물을 그냥 걷어들였죠. 왜냐면 집을 팔아도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힘드니까. 대출도 적게 나오고 그렇다고 또 집을 하나 미리 사두는 것도 불가능하고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네. 그냥 집 걷어들이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아예 집을 팔 생각도 없으시겠네요. 사지도 못하니까. 일단은 1주택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억지로 저렴하게 팔 필요는 없겠죠. 1주택자가 10명이었다고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갈아타지는 않잖아요. 네. 깨봐야 한 20-30%가 갈아타려고 했겠죠. 좀 많으면 30%. 근데 이제 그분들의 니즈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이상 줄었어요. 시중에 나온 물건들도 사실은 그분들이 내놓은 물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물건이 한 80% 이상 준 거예요.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되게 많이 줄었고요. 집을 아무도 이제 안 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사는 사람들도 조금 이제 주춤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도 저는 좀 받아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매수세는 무주택에서 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서 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에 있으면서 그냥 서울에 있는 걸 또또한 거 미리 사두려고 했던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매수 수요도 꽤 많이 차단됐어요. 사실은 둘 다 차단됐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매도하는 분들이 더 작아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조금 들긴 듭니다. 그러면 2026년에 집값이 오를 확률이 또 높은 건가요? 매수세랑 매도세를 봤을 때 네. 일단은 지금 집값이 내려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거래는 없는데 11월 달에 거래를 보면 진짜 거의 찾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아파트를 다 클릭해봐도 세대수 진짜 5,000세대 이런 단지를 클릭해봐도 근데 이제 호가를 보면 여전히 높아요. 최근 실거래가 대비 갭이 엄청 크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대로 횡보를 하면 올랐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자리라고 해야 될까 사실 거래가 안 되면 제자리인 거죠. 사실은. 근데 매수세는 존재하거든요. 네. 금액만 조금 내려와주면 사겠다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 호가가 너무 높으니까 안 사고 지금 그냥 또 그분들도 버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월 달은 거래량이 지금 거의 없는 거고 12월 달도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 횡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그 횡보를 하긴 하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집을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려가니까 또 꾸물꾸물 조금씩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분들은 또 오르고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 상승은 큰 상승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거야. 적당하니까. 횡보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주택자분들이 네. 이제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이분들이 내년에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할 일들을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둘로 나뉠 거예요. 사실은 세 분류가 있는데 1주택자잖아요. 네. 근데 이미 똘똘한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했어. 그분은 내년 뭐 해야 되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네. 똘똘한 갈아탔는데. 그럼 남아있는 두 부류가 있죠. 옛날부터 갖고 있던 못난이를 갖고 있던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어정쩡한, 그렇게 못난이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걸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두 부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전자는 너무 못난이를 갖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지금도 정리할 생각이 있어요. 매도를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갈아타기도 하려고 할 거예요. 집 팔리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너무 못난이니까 더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분들의 선택지는 명확합니다. 물건을 내놓고 손님이 오면 팔아야 되겠다. 팔리면 어떡하지? 갈아타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시드의 한계가 있죠. 못난이기 때문에 팔려도 시드가 많이 회수가 안 되거든요. 돈 갖고 있는 것 좀 더 보태가지고 사는 건데, 또 너무 좋은 것들은 지금 금액이 비싸기도 하지만 또 뭐 토지이기도 하고 실거주해야 되고 대출도 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2급지로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뭐 경기도 비규제지로 간다거나 그럴 확률이 높죠. 그 한 부류가 있다면 나머지 한 부류는 애매한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저는 이분들이 은근히 눈높이가 높은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팔고 낮춰서 갈 일은 없고요. 네. 당연히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팔려도 상급지로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냥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분류에서 한 명은 뭐 해피엔딩 끝났죠. 네. 한 명은 에휴, 팔려봤자 상급지 못 가는데 뭐 하고 포기하겠죠. 남은 한 부류만 못난이를 팔고 그 중간쯤 2급지로 가려고 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움직이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가 조금 꿈틀거릴 수 있겠죠. 최근에 댓글 네. 보면 집을 팔았는데 네. 집값이 올라서 네.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집은 예전부터 팔려고 내놨는데 네. 그게 먼저 팔린 거죠. 근데 그런 대책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꼬여버린 거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있죠. 랭구님 말씀 들어보면 네. 내년에는 올해처럼 막 급상승 이런 거는 많이 없겠네요. 또 다른 지표들을 좀 보기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올해처럼 막 급등하는 장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왜냐면 한 2년 6개월 동안 단기간 너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이 시세가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약간 동상이몽이기도 하거든요. 생각만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내가 이 금액을 살까 싶다가도 지금 규제가 너무 많아서 금액적으로 네. 집을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밋밋하게 가겠네? 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재미난 포인트가 없을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찾은 건 이거예요. 최근 2년 6개월 동안 가격 상승을 한 주제자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1주택자요. 1주택자거든요. 이 사람들이 힘을 다 썼어요. 이미 살 사람 샀고 갈아탈 사람들이 그냥 스탑하고 있어요.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앞으로 집을 또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무주택자. 맞아요. 다주택자 어렵죠. 1주택자 지금 스탑하고 있죠. 남아있는 사람이 무주택자거든요. 물론 이 무주택자도 집을 사는 게 호락호락 하진 않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살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집값의 향방이 결정된다. 무주택자가 핵심 키네요, 내년에는.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은 참 잘 안 움직이는데 네. 항상 마지막에 움직이더라고요. 제 주변의 무주택자분들이 네. 진짜 서울 안 떨어지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한번 그래프를 하나 보면 이게 리치고에서 갖고 온 20년 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면 2025년도가 대략 3.3만 세대 정도 됐어요. 네. 그게 20년 평균치예요. 딱 평균치만큼 올해 공급을 한 겁니다. 내년은 어떻게 되냐면 절반으로 줄어요. 14,000으로. 그게 26년이거든요. 27년 되면 또 절반으로 줄어요. 한 뭐 8,000 조금 안 되게. 그리고 그 다음 2028년 되면 또 조금 더 줄어요. 근데 이 수치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20년 동안 가장 작은 공급인데 한 해가 아니라 3년 연속이에요. 와, 이 정도면 장난 아닌데. 지금 이제 핵심 키를 누가 가지고 있다 내년에? 무주택자. 근데 이 무주택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세 가격이 한 40% 50% 되잖아요. 집을 왜 사요? 너무 좋은데. 전세 대출해가지고 사는 게 제일 가성비 넘치죠. 근데 만약에 지금 3년 동안 전세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내년, 내후년 전세가가 정말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전세가는 안 올라가는데 매매가가 계속 최근에 올랐죠. 2년 6개월 동안. 그걸 바라보는 무주택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집을 사야지라는 결정을 안 한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뭐 전세도 괜찮은데 뭐. 그걸 빨리 산 사람들은 참 좋았겠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그냥 약간 부럽다. 이 정도였는데 만약에 앞으로 2년 동안 전세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조금 올라서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완전 내 이야기잖아요. 네. 돈 조금 더 보태면 집을 사는데 야, 내가 이 정도로 전세 금액을 깔고 앉아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깔고 앉았는데 내가 자산의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혀 내가 먹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압박감을 이제 완전 느끼게 될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 뭐 고양시 정도 매매가 저렴한 아파트가 아직 많잖아요. 네. 매매가 한 8억인데 전세가가 한 4억 5천, 5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아파트가 전세가가 4억 5억 수준이면 그냥 무난하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이게 1억 이상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 입장에서 4, 5억 하던 게 갑자기 1억씩 올라가면 엄청난 부담일 거거든요. 이게 몇 천만 원을 구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게 그분들에게 주는 압박이 저는 상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기간 동안 전세 대출 금리라도 저렴하면 사실 전세가가 꽤 올라도 부담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 은근히 대출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압박이겠는데, 그리고 월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미친 전세, 뭐 미친 월세 이런 키워드가 내년 뭐 한 가을장 이후부터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들을수록 너무 섬뜩한데요. 그래요? 네. 근데 무주택자분들의 뭔가 반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 말이네요. 생존 단계로 진입한다는 거죠. 그냥 매매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집을 사서 내가 좀 돈 좀 벌어봐야지 투자 개념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더 많은 돈을 전세 깔고 있어야 되고 네. 자산 가격 상승 안 되고 이분들의 생각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서울의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네.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때 등록을 했던 물건들이 올해 내년도에 거의 다 몰려 있어요. 네. 그게 지금 자동 발소되거든요. 8년 딱 됐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그 물건들이 전세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1억 이상씩 다 저렴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가로 다 올라오거든요. 네. 지금 가뜩이나 전세 물건이 너무 작은데 그 물건들마저 이제 다 정상가로 올라온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겹치는 기간이 지금 딱 맞아요. 하필이면. 내년 한 해 핵심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 무주택자 그리고 전세 이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무주택자분들은 빨리 좀 집을 사는 게 좋을까요?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덜컥 살 수는 없겠죠. 집에 한두 푼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공부가 안 된 분들은 준비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왜냐면 공부하는 게 어디 사라지지 않잖아요. 언젠가 써먹으니까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집 마련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이미 있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정말 매수를 위한 공부 단계로 넘어가도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3개월 뒤, 한 6개월 뒤 지금 이제 대책 나왔으니까 좀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힘 빠져가지고 막 네. 저렴하게 물건 내놓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오히려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집을 안 사면 매매는 안 떨어지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게 차차차 보이는 상황에서 전세가가 계속 올라오면 쫓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도 하염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년 2월이 되면 전세 만기가 돌아와요. 어떤 분은 내년 6월이 되면 또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이걸 결정을 안 한 순간 또 2년이 또 지나가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야 돼요. 매수할 마음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사면 아파트를 좀 오랫동안 가져가니까 장기 보유했을 때 이길 수 있는 입지가 양호하고 수요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점하려고 해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도 이번처럼 네. 뭔가 전세 가격이 갑자기 올라서 무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사는 시기가 있었어요? 시기마다 다르긴 한데 예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경우는 집을 안 사고 버텼죠. 왜냐면 매가가 떨어지니까. 보이니까 자꾸 네. 살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떨어지던 것들이 언젠가는 멈췄죠.
그래서 매매가는 제자리인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시기도 있었죠. 그 시기에도 사실은 버틴 분들이 많아요. 매매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가 조금 주춤한 사이에 매매가가 계속 올랐죠. 네. 그때도 못 움직였어요. 왜냐면 전세가가 안 올라가니까. 근데 매매가가 신나게 올랐거든요. 네. 다 놓쳤죠. 이거를 다 놓쳤죠. 그리고 나중에 매매 전세가 같이 이렇게 오르는데 그때 마지막에 올라탔죠. 그리고 고점을 맞이했죠. 그럼 지금 무주택자분들도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아까 램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집을 사야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이번 달에 꼭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가 지금 매달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지금 내년 가을 이후 이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저는 늦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1년이 지나서 혹시 이 영상을 딱 클릭한 분이 있다면 늦은 거예요. 25년 지금 이 시기에 보고 있다면 아직 늦은 게 아니죠. 그리고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분명히 댓글 달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집을 사야 될까요? 하고. 전세가는 엄청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 사부사부사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또 사야 될까요? 라고 또 물어볼 거거든요. 입지가 좋은 곳이면은 사실 언제든지 사도 되죠. 내가 무리만 안 하면. 네. 그리고 장기 보유하면 웬만큼 이기니까. 그리고 실제 아파트 단위로 입지가 좀 한 중간 이상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한 10년 이상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를 보면 진짜 생각보다 많이 올라요. 이제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들이. 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바닥에 잡아야지. 그리고 한 3개월 지나면 분명히 뭐 좋은 매물이 나올 거야. 6개월 지나면 또 양도세 중과 또 완화 안 해준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금매가 나올 거야. 그거 잠깐 5천만 원 뭐 1억 나온다 한들 그거 못 사거든요. 네. 왜냐면 더 떨어질 걸 생각할 거니까. 근데 그걸 노릴 바에는 그냥 지금도 준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들을 사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1주택자를 위한 질문을 던졌는데 네. 마무리가 무주택자를 위한 뭔가 영상이 돼버렸네요. 왜냐면 내년에 키가 그분들이 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1주택자보다는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1주택자 분들보다는 느려요, 행동이. 네. 느리고 망설임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분출되는 이 크기는 저는 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들이 매수세로 안 가고 또 전세로 임차인으로 자꾸 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전세가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주택자 아무것도 안 하죠. 다주택자 아무것도 안 하죠. 무주택자 집 살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죠. 근데 공급 지금 최절정으로 적죠. 전세가가 와 진짜 조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럽습니다 사실. 왜냐면 누군가가 임차로 살아야 되는데 적당하게 올라야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렇게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뭐 2억 이상씩 올라가는 단지들도 꽤 많겠다. 전세 연장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무주택자, 1주택자를 위한 조언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좀 부족한 영상이 있다고 하면 지난 영상에 금액대별 영상 우리가 또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